괴물도 제 새끼를 버리지 않는다 하였거늘 어찌 어마마와께선 금순환도 못한 행동을 하신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것. 어디 금수뿐이겠느냐. 나는 완벽한 왕을 만들기 위해 괴수라도 될 수 있는다. 쳐라. 비정한 선택을 서슴지 않았던 고려 철의 여인 공예태후. 폐하를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신척 평생을 바쳤건만 고작 돌아오는 것이 멸시와 모욕이라니요. 폐하께 신첩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신첩이 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말입니다.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구려 여장부 소선호. 중정! 꼭 죽여야만 했소! 전하, 어찌 그리 유약하십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나라도 전하의 자리도 그저 허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를 설계한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던 그녀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때는 고려 인종 제위 시절. 어서 손을 치우거라. 황후마마, 어서 아랫도리를 벗으래도. 똑바로 구하거라. 언제? 오늘 일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서 옷을 입거라. 무슨 일이요? 아닙니다. 잠시 가르칠 것이 있어서. 헌데 이 밤중엔 어인일이신지요? 아, 내 황후의 초소에 언제 들렸었나 싶은 게 갑자기 그대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어. 첫째를 가질 때도 생각나는 게. 송구합니다. 오늘 밤 폐하를 모실 수 없을 듯합니다. 어찌 그러시오? 어젯밤 처소로 궁녀를 들이셨다지요. 그 채취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을 터인데 신첩, 그런 상태에선 폐하를 모실 수 없습니다. 황후, 문을 열거라. 폐하 나가신다. 다시 그 내관을 들라 하라. 왕도 꼼짝 못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여인. 그녀는 바로 인종의 정비 공예 황후였다. 아이고. 어쩜 이리 힘도 세누. 그래, 글 공부는 다 마쳤느냐? 예, 어마마마. 어마마마. 그때 첫째 아들도 공예 황후를 보러 왔는데, 그런데 아들을 본 척만 척하는 공예 황후. 네 놈은 황제를 어찌 모시는 것이야? 저것 봐라. 옷깃에 흙이 묻어 있지 않느냐? 이게 어찌? 황자, 너도 마찬가지다. 황자란 놈이 이렇게 정결지 못해서 어찌 고려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야? 그게 분명 털었사온데. 시끄럽다! 우리 황자 글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터인데 어디 가서 시원한 것 좀 먹자꾸나. 형님은
자, 어서 가볼까? 황자마마 가시지요. 이렇듯 공예 황후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다. 며칠 후 잔뜩 화가 난 공예 황후. 무슨 일일까? 마침 잘 왔어, 황후. 우리 황자가 어찌나 영특한지. 글쎄 이 서책을. 현이를 태자로 세우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태자의 그릇이 아닌 아이를 어찌 태자의 자리에 앉히려 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 일렀거늘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듯하고 옷깃에 무슨 티끌하며 바지 자르기 삐죽난 옷자락에 딸꾹질을 왜 또 하는 것이야? 그만하시오, 황후. 그리 몰아붙이니 놀라 그런 것 아니요. 어찌 황후는 한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첫째와 둘째를 그리 차별하는 게요. 제 배에서 난 자식이 이러는 겁니다. 저는 현이를 절대 태자를 용납 못하니 그리하시지요. 인종의 노력에도 첫째 왕현에 대한 공예 황후의 미움은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공예 황후는 왜 이토록 자신의 첫째 아들을 못마땅해 하는 걸까?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무슨 일인지 첫째 아들을 챙기는 공예 황후. 예, 어마마마. 어마마마,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한 사람은 폐하의 뒤를 이어 이 고려를 이끌어야 하는 귀한 몸이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황제를 보필할 충직한 신하가 될 몸이 아니더냐. 그러니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란 뜻에서 준비했느니라. 자, 그러니 어서 들거라. 예, 어마마마. 그럼 저는 이것을... 어허. 네 앞에 있는 것을 먹거라. 예, 어마마마. 드디어 장자 왕현을 태자로 인정하는 걸까? 큰일 났사옵니다, 폐하. 무슨 일이기에 그리 호들갑인 게냐? 그것이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첫째 왕현의 얼굴에 두드러기가 난 것. 당시 왕족의 몸에 흠이 있으면 괴일한 기운이 있다 믿었던 고려였기에 이는 왕현에게 큰 변고였다. 내일 모레가 태자 책봉식이거늘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도대체 무얼 먹은 것이야? 그것이... 하여튼 777 못하게. 그러게 내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리 일렀거늘 어찌 그리 조심성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마마마께서 주신... 폐하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태자감이 아니라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허니 태자는 둘째로. 시끄럽소! 내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지 않을 것이니 다시 한번 태자를 바꾸잔 말을 했다간 내 황후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예정대로 태자 책봉식을 거행한다 전하거라. 예, 폐하. 어떻게든 왕현의 태자 책봉을 막으려 했던 공예 황후.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장자 왕현이 태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고려사에도 공예 황후가 장자 왕현을 미워했고
둘째를 더 사랑해 그를 태자로 세우려 했다 기록돼 있다. 왕현이 태자에 오른 지 7년 후 인종이 죽음을 목전에 둔 것. 그렇게 인종은 38배 짧은 일기로 승하한다. 바람막이가 되줬던 인종의 죽음은 태자 왕현에겐 큰 슬픔이었다. 그렇게 인종의 뒤를 이어 태자 왕현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 제18대 왕 의종이다. 그리고 공예황후는 공예태후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의종을 탐탁지 않아 했던 공예태후.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어찌 되는 걸까? 폐하 모셔왔나이다. 불정님께서 먼 길 떠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 불렀느니라. 형님,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형님, 이게 무슨 짓이냐? 아,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서 둘째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죠. 네놈이 감히 제정신이냐? 황제가 돼서 난잡하게 노는 꼴로도 모자라 아우를 내쫓아. 인사할 마음이 없으신 모양인데 어쩔 수 없죠. 데려가거라. 예. 이 금수만도 못한 놈 같으니 태우 마마께서 내게 할 말이 많으신가 봅니다. 자리 좀 피해 줘야겠다. 네놈이 황제가 되더니 드디어 실성을 한 게냐?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말입니다, 태후 마마.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딱 둘 있죠. 한 명은 둘째 왕경,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뭐라? 어린 시절 왜 저만 그리 미워하신 것입니까? 왜 저만 그리 못살게 굴어 안달이셨냔 말입니다. 그거야 너를 성군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그 거짓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공예태후에 대한 원망이 깊은 의종.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진정 네 눈엔 그 옷에 묻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냐? 황마마, 황자 마마께 다시 오겠나이다. 멈추거라. 벗거라. 의중을 알 수 없는 공예태후의 명령. 그녀는 왜 환관의 옷을 벗기려 하는 걸까? 똑바로 구하거라. 언제 몸 씻은 것이냐? 엊그제. 황자를 모시는 몸으로 어찌리 불결한 것이야?
이 몸으로 황궁을 휘젓고 다니다니. 내 절대 그런 더러운 꼴을 못 본다. 사실 공예태우의 깔끔함은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도가 지나쳤던 것인데 나는 저렇게 허술하고 불결한 아이가 왕위에 오른다는 생각만 해도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구나. 허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약을 먹여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 황후마마. 공예태우는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의 첫째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사실을 왕현 역시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예태우의 마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왕현.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리도 제가 태자가 되는 게 부끄러우셨습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하는 어마마마께 저 같은 건 그저 비루한 자식이었을 뿐이었겠죠. 현아! 뭐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이제 제 앞에서 그저 신하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 결국 공예태우와 아들 의종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종의 비행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 공예태우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후 태우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폐하께서, 지금 폐하께서. 대체 황궁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의종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킨 것. 마마,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자를 왕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어찌 신하된 자들이 황제를 해하려는 것이냐? 폐하, 이를 어찌합니까? 위기에 빠진 아들을 보자 없던 모정이라도 생긴 걸까? 그런데 참으로 비리고 역해. 내 참을 수가 없군요. 어마마마, 그러게 내가 뭐라 하였느냐? 너는 황제감이 아니라 하지 않았더냐? 어머니. 어머니라니!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음이야. 나는 이 일을 모르는 것이다. 허니, 그대들 뜻대로 하거라. 어마마마! 어마마마! 들어가거라. 결국 의종은 공예태우의 암묵적 동의하에 폐위됐고 유배지에서 살해당하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공예태우가 둘째 아들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 걸까?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왕은 바로 너이니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형이 죽었구나. 형님이요?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야. 곧 내 너를 황궁으로 불러들일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예? 아, 예. 공예태우는 어렸을 때부터 예뻐했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 드디어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열렸다. 그런데 공예태우의 축하 속에 즉위한 이는 둘째 아들이 아닌 셋째 왕후였던 것. 대체 어찌된 일일까? 곧 내 너를 황궁으로 불러들일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예. 공예태우가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한 날, 둘째는 아니 되지 않겠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궁을 떠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정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듯하오. 대신들의 생각이 자신과 다름을 알게 된 공예태우. 그녀는 그 길로 모든 계획을 수정하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정한 왕은 바로 너이니라. 예? 아니, 둘째 형님도 계신데 제가 어찌? 나는 내 아들이 허물이 있는 왕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 헌데 네 둘째 형은 용상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대신들에게 흠을 잡혔구나. 어마마마. 나를 완벽한 태우로 만들어줄 왕. 내게는 그런 아들이 필요한 것이야. 이 어미가 너를 그리 만들어줄 것이다. 아무리 예뻐하는 아들일지라도 약점이 있는 왕은 공예태우에겐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공예태우의 셋째 아들 명종이 즉위하게 된다. 완벽하구나. 완벽해. 이제 내 인생의 오점은 더 이상 없을 것이야. 하지만 하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마어마.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인 게야? 오늘 대신들이 편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을 똑바로 해보거라. 아니, 오늘 대신들이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한 회의를 하는데 어찌 황제란 자가 대신들 하나 제대로 간수지 못하는 것이야? 저는 대신들이 무섭사옵니다. 아니, 어마마마께서 어마어마마, 어디 편찮으신 것이옵니까? 셋째 아들 명종 역시 공예태우가 바라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마어마마, 어서 기력을 차리세요. 너무 두렵사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꿈꾼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마어마, 어찌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꿈꿨는지 나는 모를 것이다. 공예태우가 입궐하기 전, 괜찮으십니까? 예, 소승은 괜찮사오나 처자는 괜찮으신지. 어찌 그러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는지요? 그게 아니오라. 너무도 눈이 부셔서. 네? 처자의 얼굴은 완벽한 국모의 상입니다. 화초는 1년이면 자라 꽃이 피지만 나무는 수십 년을 키워야 제목이 되는 법. 헌데 여기 그 제목이 떡하니 있으니 어찌 이 나라의 복이 아닐런지요. 제목이요? 부디 저 태양과도 같이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새로워져 천하를 밝히시옵소서. 태양, 천하? 날마다 뜨거운 태양, 날마다 새로운 태양. 그래, 나는 완벽한 국모가 될 거야. 허니, 내 인생에 그 어떤 오점도 남겨선 아니 돼. 어마어마. 공예태후가 죽고 얼마 후 명정의 뒤를 이어 그녀의 막내 아들까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 아들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공예태후. 하지만 그녀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보위에 오른 세 아들은 고려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이란 오명을 얻고 말았다. 때는 기원전 37년. 한국사의 한 획을 그을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부터 이 나라 고구려는 공평함과 정의로움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고구려 백성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참으로 정의로울 것이오. 그러기 위해선 병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부디 짐의 곁에서 성심을 다해주길 바라오. 왕언니 마음껏 하옵니다. 광활한 대지를 자랑하는 대제국 고구려의 초대왕이 된 주몽.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 사람, 바로 주몽의 부인이자 한국사 최고의 여장부로 꼽히는 소선호였다. 폐하, 낮에는 정말 훌륭한 연설이셨습니다. 이제 어엿한 군주의 모습을 갖추신 것 같아 신첩 참으로 기뻐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소. 헌데 부인, 어찌 날 믿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터인데. 그야 폐하께서 이뤄내실 업적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지요. 폐하의 그 눈빛을 보고 말입니다.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감히 도적질을 해? 네 이놈들 오늘 크게 경을 칠 줄 알거라. 어머니, 이런 놈들은 다시는 도적질 하지 못하게 두 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가 훔치자고 한 일이오. 그러니 이자 대신 내 두 손을 자르시오. 멈추거라! 소선호야, 어서 그 칼을 거두거라. 이분은 바로 동부여의 주몽 왕자님이시다.
주몽 왕자를 도둑으로 의심했던 소선호.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악연으로 끝나버릴 뻔했던 인연. 하지만 소선호의 아버지의 배려로 두 사람은 오해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주몽 왕자님께서 소신의 집에 도적질을 하시다니요. 어지간히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급히 동부여를 빠져나와야 했던 터라 미처 아무것도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보아하니 사정이 딱하신 듯한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소신의 집에 묵으시죠. 그렇게 주몽과 협보는 연타발의 배려로 소선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외롭게 살아왔던 소선호. 자신의 두 아들을 자식처럼 챙겨주는 주몽의 모습에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주몽 역시 소선호를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나가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늘며 점차 가까워지는 주몽과 소선호.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곧 이들의 만남을 응원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연타발의 허락하에 두 사람은 혼인을 하며 정식 부부로 거듭나게 된다. 부인, 대체 이게 다 무엇이오? 제 아버님께서 평생을 일군 재산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서방님의 것입니다. 아니, 이 귀한 것들을 어찌 나에게? 한나라의 왕손께서 어찌 일반 사내와 같은 삶을 사시려 하십니까? 저는 일찌감치 서방님의 그릇을 알아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비류와 온조를 대하는 서방님의 모습에서 모든 백성을 보듬고 아끼는 왕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부인, 이제 꿈을 실현시키십시오. 제 모든 것을 바쳐 서방님을 지원할 터이니 그것을 걸음삼아 큰 뜻을 이루세요. 일찌감치 주몽의 제목임을 알아보았던 소선호. 그녀가 주몽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소선호의 지원 아래 세력을 키워나간 주몽. 드디어 자리를 잡고 나라를 건국하니 바로 고구려였다. 새로운 나라 고구려가 건국된 지 얼마 후, 소선호는 주몽의 의문스러운 행보를 목격하게 되는데, 저기 폐하가 아니시다냐? 맞는 듯 하옵니다. 대체 이번 주에 어딜 가시는 것인지. 자맹이라도 나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몽의 수상한 모습은 소선호를 걱정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부인 오셨소.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헌데 폐하, 어젯밤 어젯밤은 짐이 많이 노곤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소만. 예? 왕의 자리가 이리 힘든 줄 알았다면 평소에 몸이라도 좀 챙겨둘 걸 그랬소이다. 대체 왜 주몽은 소선호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겠지. 예, 소신이 다 확인했습니다. 절대 왕후가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될 것이야.
과연 매일 밤 주몽은 소선호 몰래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 은밀히 궁을 빠져나간 주몽이 도착한 곳은 한 허름한 집이었는데 어서 나오시죠. 오셨습니까, 폐하? 안으로 드시지요. 주몽을 맞이하는 한 여인. 대체 그녀가 누구이기에 주몽은 소선호를 속여가면서까지 만나는 걸까? 어마마마, 어디 불편하십니까? 어마마마? 별일 아니다. 너무 개념치 말거라. 헌데 어머마마, 형님의 태자 책봉식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원조야, 꼭 지금 그 말을 해야겠느냐? 허나 형님, 이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기 위해서 후계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조야. 아니다. 온조의 말이 맞다. 비류야, 내고 폐하께 말씀드려 네 책봉식을 서두를 터이니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네, 어마마마. 수상한 주몽의 행적, 그리고 태자 문제까지 버거운 문제들이 소선호를 계속 괴롭혀갔다. 폐하, 신첩 들어가겠나이다. 부인께서 여기 어쩐 일이시오? 신첩, 비류의 태자 책봉식에 관해 말씀 올릴 것이 있어 이리 찾아왔사옵니다. 태자 책봉이라. 나라를 생각하는 폐하의 시름을 비류에게 나눠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류를 태자로 책봉해서 말이지요. 부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지금은 시국이 좋지 않으니 조금만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소? 폐하! 좋지 않은 시국일수록 후계자를 정해 나라를 안정시켜야지요. 지금은 동부여와 전쟁 중이오. 전쟁이 끝나면 그리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알겠습니다. 폐하의 뜻대로 하시지요. 참 폐하, 듣자 하니 밤마다 외출을 하신다고 하던데 신첩이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아니요. 네, 답답해서 산책을 나간 것을 그리 본 모양이요. 그러십니까? 태자 문제를 두고 의견이 어긋난 두 사람. 이는 주몽을 향한 소선호의 의심을 키우는 꼴이 됐는데 그날 밤에도 계속된 주몽의 수상한 움직임.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뭐라? 오늘도 나가셨단 말이냐? 일마마, 지금 막 나가셨다 하옵니다. 대체 매일 밤 어디를 그리 나가시는 geb니까? 주몽의 비밀을 계속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소선호. 결국 주몽의 뒤를 밟기에 이르렀다. 오면 내일 다시 오리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왕후가 여기 어찌? 폐하, 어찌 이 늦은 시간에 궁 밖에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 여인과 사내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왕후마마. 서방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큰 보탬이 되셨다고요. 인사드리거라 유리야. 네 아버지께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니라. 그간 주몽이 비밀리에 만나왔던 이들의 정체는 바로 그의 아내와 아들이었다. 대체 왜 주몽은 소선호에게 가족의 존재를 숨겼던 걸까? 정말 미안하오 부인. 형님께서 기어코 날 살려두지 않을 작정인가 뭐. 그래도 이리 떠나시다니요. 곧 태어날 이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나만 없어진다면 형님께서 부인과 이 아이를 어쩌진 못할 것이오.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이것을 꼭 전해주시오. 내 이 징표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라도 꼭 돌아올 터이니 그때까지만 이 아이를 꼭 지켜주시겠소? 그리하겠습니다, 서방님. 과거 형제 사이에서 암투가 벌어졌던 주몽.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가족을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족을 지킬 힘을 얻게 되자 아내와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폐하, 어찌 그간 신첩에게 말 한마디 없으셨던 겁니까? 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소만 그것이 쉽지가 않았소.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신첩이 더 일찍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송구합니다. 부인, 그간 고생 많았을 걸세. 나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세. 네. 폐하께서 사서로이 궁 밖으로 다니시는 것이 알려졌다가 괜한 소문만 나돌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의 가족인데 당연히 궁으로 불러드려야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인. 주몽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 그의 본 가족까지 허락한 소선호. 그녀는 한 산의 여인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비였다. 어마마마, 어찌 그 자들을 궁에 데려오셨습니까? 너무 흥분들 말거라.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나 역시 폐하를 만나기 전 이미 한번 혼인을 한 몸이라는 것을 말이다. 헌데 어머머마, 어찌 형님의 태자택봉식은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까? 설마
마마께서 다른 생각을 품고 계신 거 아니겠지요? 폐하께선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희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신 분이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니 너무 염려들 하지 말거라. 예기치 못한 주몽 가족의 등장으로 소선의 두 아들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짐의 가족들이 이리 한자리에 모이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왕후에게 내 고마움을 어찌 표현할지 모르겠구려. 황승하옵니다, 폐하. 호, 궁에서 필요한 것이 있거든 뭐든 말하시게. 내 도움을 줄 터이니. 왕후 마마께서 이리 저희를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유리야, 비리와 온조는 내 친아들과도 같느니라. 허니, 너는 이 아이들을 형님으로 잘 받들어 모셔야 할 게야. 네, 아바마마. 차마 주몽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비류와 온조. 이들을 지켜보는 소선호의 마음 역시 아플 수밖에 없었다. 어마마마, 이곳에 소자를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비류야, 이제 내일이면 네가 이 나라의 태자가 되는구나. 네, 소자 그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너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야. 잘 봐두거라. 네 뜻을 펼칠 너의 자리를 말이다. 오늘부터 너는 이 나라의 태자이니라. 짐을 잘 보필하여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도록 하라. 그런데 주몽이 태자로 책봉한 이는 소선호의 아들 비류가 아닌 자신의 친아들 유리였다. 폐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비류를 두고 유리를 태자에 앉히다니요. 신첩에게 한 약조는 하는 말뿐이었던 것입니까? 내 왕후와 비류에겐 미안하게 되었어. 허나 태자는 가장 군주의 상을 갖춘 유리에게 적합할 것 같아 내 일이 한 것이니 왕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길 바라오. 폐하, 어찌 신첩에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왕마마, 지엄한 책봉식에서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너는 비켜 서거라. 왕후마마! 책봉식은 다음으로 미룰 터이니 경들은 모두 물러가 있으라. 너희들도 물러가 있거라.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제게 이런 모욕을 주시다니요. 폐하께 신첩은 고작 이 정도였던 겁니까? 이 나라의 왕은 나요. 왕후는 정녕 이 나라의 왕인 나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단 말이오. 폐하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왕후! 신첩이 폐하를 잘 따랐던 이유를 아시지요? 핏줄도 아닌 제 아이들을 친아들처럼 대하는 폐하의 모습을 보고 만백성을 아우르는 어버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한낱 혈육에 치우쳐 신척과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맹렬한이셨습니다. 왕후, 말씀을 가려서 하시오.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있기가 거북해지니 말이오. 폐하의 본심이 그러하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기른 정보다 나은 정에 더 끌렸던 주몽. 그의 이런 모습은 소선호에게 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태자 문제로 소선호와 크게 다투고만 주몽. 그 역시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폐하, 송광훈아, 잠시 가보셔야 할 곳이 있어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것이 갑자기 그에게 곤란한 일이 찾아온 것인데 대체 주몽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주몽에게 찾아온 위기란 바로 소선호였다. 주몽에게 배신당한 그녀가 결국 이별을 선택한 것이다. 이리 떠나는 신척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의 진심을 마주하니 더는 자신이 없습니다. 신척, 폐하의 아내가 되었고 함께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이런 벅찬 과업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폐하. 그렇게 자신이 건국한 고구려를 뒤로하고 주몽의 곁을 떠나는 소선호. 얼마 후 두 아들과 함께 새나라 백제를 세우며 또 한 번 국모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태우마마, 무엇을 그리 생각하시는 겁니까? 온조야, 참 우습지 않느냐? 하늘은 하나인데 어찌 그 하늘 아래 이리도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떠나온 것이 후회되시는 겁니까? 아니다. 내 비록 왕의 부인 자리는 잃었으나 왕의 어머니 자리는 얻었지 않았느냐. 두 나라를 열 수 있었다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 사랑 앞에서는 비운의 여인이었던 소선호. 하지만 그녀는 역사상 유일하게 두 나라를 건국시킨 최고의 여장부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이 건국되기 얼마 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평생을 살아보세.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 도대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게 보은 선생의 답입니까? 쓰러져간 고려에 대한 내 마지막 의리이자 충심이여.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 가십시오, 보은 선생. 타락한 고려 왕실에 대한 분노는 컸지만 조선 개국은 반대했던 정몽주. 그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조선을 여는데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사라졌구나. 그날 밤 이방원과 정몽주의 일을 상의하는 한 여인.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주상 전하납시오. 얼마 후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세워지며 왕으로 즉위한 이성계. 좀 전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이성계가 공로를 인정한 이는 바로 이방원이 지난밤 만난 여인이었는데, 감축드리옵니다, 폐하. 그녀는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자 이방원의 계모인 신덕왕후 강씨였다. 네가 진정 포원을 죽였다 이 말이냐? 이런 마자리 같은 놈! 내가 이 나라를, 이 조선을 왜 섰는데? 고려 왕조는 백성들을 저버린 왕조였기 때문이 아니었더냐? 근데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포원을 죽이다니. 네가 진정 제정신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아직도 그 소리 있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봉공이 먼저 우리 집안을 헤아려 했는데 그럼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합당하겠습니까? 부인까지 어찌 그리 말하는 것이오? 아바마마, 작은 어머니를 책망치 마십시오. 작은 어머니의 빠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란 걸 벌써 잊으신 겁니까? 뭐라! 이성계의 목숨을 구했다는 신덕왕후.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거기 아무도 없느냐? 넌 지금 당장 방원에게 가거라. 가서 낙마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군을 보은대가리 죽이려 한다 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신덕왕후의 빠른 판단으로 정몽주의 위협에서 이성계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 정몽주 대감은 고려에서는 중신이었는지 모르나 장군께서 여는 새 나라에서는 역적이었습니다. 하나, 백성들은 전하께서는 항시 대장군님을 자처하시면서 어찌 백성들의 시선을 이토록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이제 사사로운 감정은 버리시고 새 하늘을 여는데 온 힘을 쏟으셔야지요.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하께서 말씀은 저리 하셔도 이 모든 것이 대군의 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이라니요?
아닙니다, 작은 어머니. 마땅히 효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디 좀 보자꾸나. 얼마나 아플까. 조선이 건국되고 석 달 후 이성계와 정도전이 은밀히 골박을 나섰는데 이곳입니다. 포은 선생이 죽은 곳이. 정도전은 왜 이곳으로 이성계를 데려온 걸까? 그때 제가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설계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만약 저와 뜻을 달리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하겠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포은이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저도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 역시 그대의 뜻에 내 피를 바칠 것이요. 이성계와 정도전이 피로 맹세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야심한 시각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이성계. 전하! 전하! 지금 무엇을 태우고 계십니까? 땅의 소유주를 적어놓은 양안들이니라. 이건 모두 권문 세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썩어빠진 고려시대의 유물들 해서 내 양전을 다시 실시하여 양안을 새로이 작성할 것이니라. 이참에 조세율도 바로잡으시면 백성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왕실의 재정도 좋아져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이성계는 정권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토지 제도를 개혁했는데 이는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거둬들여 농민의 생활을 보장한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잘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조선을 세우신 건 맞사오나 조선은 전하의 것이 아니오 백성들의 것이옵니다. 조선의 근본은 백성들에게 있고 동시에 왕의 하늘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어찌 세운 나라인데 그 권력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준단 말이냐. 알고 보니 삼봉 선생은 우리와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군, 전하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를 사람은 내 일찌감치 대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일도 대군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무얼 하면 되겠습니까? 때를 한번 보자꾸나. 신덕 왕후는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한 달 후 그래, 사병들은 모두 불렀느냐?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치는 건지요? 도우십시오! 대군만이! 대군만이! 이게 무슨 소리냐? 정한대군은 어서 나오지 않고 뭐 하십니까? 이건 삼봉대금의 목소리가 아니더냐? 무슨 일인지 모르니 작은 어머니는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늦은 시간 정도전이 이방원의 집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삼봉대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군의 사병을 거들어 왔습니다. 뭐라? 사병을 거두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요동 정벌을 위해 충신과 공신들의 사병을 정부군으로 편입시키라는 주상전하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뭐라? 요동정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로 내 두 손발을 묶어둘 속셈이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아시오? 뭐 그리 생각하신다면요 어쩔 수 없죠. 허나 이 일을 방해하신다면 전하의 어명을 어긴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어떠라느냐? 어서 움직이지 않고. 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사실 이는 혼란스러운 국가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도전의 계책이었다. 이로 인해 이방원의 세력 또한 약해지게 되는데 뭐라? 그게 사실이더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야! 과인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노라. 신덕왕후의 소생 이방석의 세자 책봉식이 거행된 것. 거라, 이 옷은 네 옷이 아니다. 내 것이란 말이야. 형님, 아바마마. 만두지 못할까?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야? 행패라니요? 어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방석이 이 나라를 세운데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헌데 서자인 방석이 세자라니요? 작은 어머니, 뭐라고 말씀 좀... 어차피 적장자인 방우가 자리를 비운 마당에 막내라서 세자를 못하라는 법이 있더냐. 게다가 방석이는 서자가 아닌 이 나라의 중전, 내 핏줄이니라. 작은 어머니, 어찌 제게... 신덕왕후는 왜 갑자기 이방원에게서 등을 돌린 걸까? 알고 보니 삼봉 선생은 우리와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때를 한번 보자꾸나. 이방원과 함께 정도전을 제거하기로 했던 신덕왕후. 하지만 사병 혁파로 인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방원이 위기에 몰렸던 그날, 그녀가 다급히 찾은 사람이 있었다. 진정 정한대군과 척을 지셔도 되겠습니까? 신덕왕후가 찾은 사람은 뜻밖에도 정도전이었는데, 척을 진 게 아니라 뜻이 맞는 사람의 배로 갈아탄 것뿐입니다. 전하께 잘 말씀해 주신 덕분에 사병 혁파는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삼봉 대감이 원하는 걸 하나 드렸으니 이젠 저도 원하는 걸 하나 받아야겠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아들 방석이를 세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면 삼봉이 꿈꾸는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전하와 함께 힘써보겠사옵니다. 신덕왕후는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이미 정도전과 결탁했던 것이다. 어찌 제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대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딱 거기까지니라. 우리 방석이를 도와 앞으로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데 힘쓰거라. 뭐라고요? 못 들하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제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머니 아바바바 제게 어찌 이러신단 말입니까? 이방원의 강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덕 왕후의 아들 이방석이 세자에 오르게 된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궁녀까지 물리고 홀로 참행에 나선 신덕 왕후. 그녀가 찾은 곳은 궁궐 밖 외진 처소였는데 오셨습니까? 의문의 남자와 은밀한 만남을 갖는 신덕 왕후.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렇게 잡고 이제 있는 힘껏 팔을 당겨보거라. 아바마마 힘도 옵니다. 조금만 더 팔에 힘을 줘보거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어마마마 오셨어 중전. 지금 한가로이 활시나 당길 때입니까? 내 말을 타고 신나게 전쟁터를 누비다가 하루 종일 골에 틀어박혀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말이오. 이러다가 엉덩이에 뿔이라도 날까봐 오랜만에 화를 들어본 것 아니겠소. 아니 어찌 그런 채통 없는 말씀을. 아 어떻소? 우리끼리인데. 전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습니다. 항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말씀을 가려하시옵소서. 이성계에게 훈계한 환관은 바로 신덕 왕후가 지난밤 만났던 남자였다. 알겠니? 그만하시게. 이거야 원 좋다가 말았네. 잠시만. 어젯밤에도 훌륭했느니라.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예, 중전만. 뭐하느냐? 오지 않고. 예. 그런데 두 사람의 수상한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방원이었다. 그날 밤 몰래 신덕 왕후의 뒤를 밟은 이방원. 방으로 들어간 신덕 왕후를 뒤따라 환관이 들어서는데 두 사람이 들어간 방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다리를 좀 더 벌리시고 자세를 좀 더 낮춰보십시오. 작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성한태군이 어찌? 방 안에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것.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건지. 내 지금 왕실법도를 배우고 있거늘. 왕실법도요?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윤대에 들었을 시 음성은 낮고 근엄하게. 한번 해보시지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위험 있게 한 번 더 해보시지요, 전하. 경의 뜻대로 하시오. 잘하셨습니다, 전하.
그리고 행여 대신들의 상소가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히더라도 항시 평정심을 유지하시옵소서. 그래야 저들도 전하를 쉽게 보지 않을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그동안 무관으로 지내시다 보니 궐 사정엔 좀처럼 밝지가 않으시다. 허니 고려 때부터 왕실을 지켰던 너희가 전하께 거래 법도를 잘 알려드리거라. 예, 중전마마. 이제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지요. 알겠느니라. 실제로 태조 이성계는 변방의 무인 출신으로 궁중법도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덕왕후와 평소 친분이 있는 호안관을 통해 궁중법도를 익혔던 것인데, 이성계는 호안관을 공신으로 칭할 만큼 고마워했다고 전해진다. 설마 내가 환관이랑 정이라도 통했다 그리 오연 것이냐? 그게 아니오라.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나 대군을 친아들처럼 여겼거늘 아들한테 이런 오해는 받고. 전하, 제가 참으로 헛되게 살았나 봅니다. 아오니 네 이놈! 네 정녕 그랬던 것이냐? 아바마마, 그것이 아니오라. 제 말씀을 좀... 싫다! 꼴도 보기 싫으니 두 번 다시 궐에 발을 들여놓지 말거라. 뭐하느냐 끌어내지 않고. 예. 십시오. 아바마마,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바마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 얼굴에서 더 이상 못 물러난다. 놔라! 전통을 지키세요, 대군! 그리 억울해하지는 말거라. 조선을 건국하는데 대군만 공 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공으로 치면 대군보다 내가 더 많은다. 그래서 세자 자리를 두고 뒤통수를 치신 겁니까?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냐 말입니다. 아니다. 분명 밑그림은 너였다. 너는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내 아들로 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커가면 커갈수록 진정은 왕의 제목으로 느껴졌지. 하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뭐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는, 불나방처럼 불길에 뛰어드는 너의 그 큰 야망이 자칫 내 그림을 망칠까 염려가 되었다. 나의 조선, 아니 우리 방석이의 조선에 해가 될까 두려웠단 말이다. 작은 어머니! 그러니 적당히 하지 그러느냐. 잘 가거라. 놓거라! 내 발로 갈 터이니. 나 이방원을 너무 얕잡아 보셨어. 나의 조선을 빼앗은 죄,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원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이성계는 신덕왕후의 든든한 내조 아래 조선의 기틀을 바로 잡아갔다. 법제도를 정비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며 경복궁 등의 궁궐과 사대문을 건립하는 등 새 왕조의 기틀을 잡아나갔는데, 하지만 그 영화도 잠시. 중전, 힘을 내보시게 중전. 어마마마. 신덕왕후가 병석에 누운 것이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것도 그대거를. 내가 그대 없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이리 급하게 가려 한단 말이오, 중전. 전하, 우리 방석이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리다. 내 그리할 것이니 좀 힘을 내보시오, 중전. 어마마마, 소자가 왕이 되는 걸 보셔야지요. 나의 세자, 나의 왕. 어마마마! 중전! 조선을 열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신덕왕후. 하지만 그 권세를 채 4년도 누리지 못하고 승하하는데 그녀의 마지막 유지는 세자 방석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 세자 방석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다. 바로 이방원이 세자 방석을 찾아온 것. 그리고 과연 신덕왕후의 염원대로 방석은 무사할 수 있을까? 한밤중 세자 이방석을 찾아온 이방원. 결국 방석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신덕왕후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뭐라 했습니까? 나의 조선을 훔친 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남편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신덕왕후 강씨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역사를 만드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만드는 것은 여자다 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으세요? 그녀는 이성계가 큰 그릇임을 단번에 알아봤고 그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 다른 왕의 제목으로 알아봤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평소에 이방원을 보면서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원을 총애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핏줄이 먼저인 법. 이방원과 신덕왕후 강씨는 세자 책봉 문제를 두고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때문일까요? 이방원은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복수심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신덕왕후 강씨가 승화한 후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그녀의 두 아들인 세자 방석과 방번을 모두 죽인 것. 그것도 모자라 태조 이성계가 죽은 뒤에는 신덕왕후 강씨를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그녀의 무덤인 정릉을 사대문 밖으로 이장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에 있는 청계천에 있는 방통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돌멩이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방원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에 있던 병풍석을 모조리 뜯어서 다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방원이 신덕왕후를 얼마나 미워하고 짓밟아버리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에 의해 왕비였다가 후궁으로 격화되어 비운의 왕비로 남겨질 뻔한 신덕왕후 강씨.
하지만 현종 10년 다시 왕비로 복위되면서 신덕왕후 강씨는 조선 최초의 국모로 인정받게 됩니다. 비록 태종 이방원에 의해 그녀의 기록은 많이 삭제되었지만 남편을 왕으로 만들고 한 나라를 개국하는 데 앞장섰던 명실상부 최고의 킹메이커, 바로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점괘를 하나 봐줘야겠네. 그러게 한 번 얘기할 때 잘 들어요. 폐하께서 잠에 빠져 있을 때 같다. 이 말인즉 두 사람 중 범인이 하나란 얘기지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내가 자네 앞에서 긴장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폐하는 폐하의 행동 거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범인은 바로